자, 오늘 하고 나면 아마 당분간 독서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문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방학 때 쌤이 준비한 마지막 이제 독서 지문들인데 난이도는 오히려 지난주, 지지난주들에 비해서 좀 덜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사전에 뭘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좀 해결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 힌트를 좀 주자면 글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길 필요 없는 글인데 되게 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정보가 있고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몇 가지 정보까지 하나하나 다 퍼들어 가지고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얻었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거를 끌고 나가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은요 읽고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를 풀 거야. 6, 7, 8을 풀 거고요. 시간은 10분 줄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준비, 시작. 있어요. 6, 7, 8번 푸세요.
자, 시간 30초 더 줄게요. 자,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문제를 쌤이 풀라고 했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답은 금방금방 찾아질 거야.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글이 긴데 그냥 쓸데없이 자세해서 그래요. 워낙 자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간에 비어있는 게 없어. 우리가 추론할 게 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얘를 글이 구성되는 원리에 따라서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볼만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보가 많으면 거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정보들, 내가 다 외우지 못할 거 아니야, 맞죠? 끌고 나가야 되는 정보들만 딱딱딱 잡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자 자, 다시 인간을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자, 그러면서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은 여기에 나오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연결할 거다? 이성이랑 연결할 겁니다. 왜? 이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로고스는 이성이 없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로고스는 이성이 있어야 돼. 자,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서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결국은 우리 인간만 뭘 사용할 수 있어? 로고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 무엇을 추구할 수 있어?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로고스는 우리를 살기 좋게 만들어준대요. 맞죠? 자,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서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였대요. 자, 여기서 끊으면, 자,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서 자, 지금 공동의 일을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대요? 정치적 동물이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정치가 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자, 공동의 일을 결정한다. 정치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통해서 바꿔볼게요. 로고스를 통해서 정치를 함으로써 무엇에 도달한다?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자,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로고스를 통해서 공동의 일, 그러니까 정치를 함으로써 어디에 도달한다? 최상의 좋음에 도달한다는 거죠. 자,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 간의 무엇을? 평등 보장을 위해서 법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쌤이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요.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로고스를 정말 좋아해. 그래서 로고스가 있으면 그냥 우리는 다 좋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낯선 정보는 없어. 이 문단에서 가장 낯선 정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살면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 왜?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모르면 모르는 내용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성을 기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성을 좋아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이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평등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고? 지배랑 피지배 관계를 서로 바꾸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의견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한나 아렌트 역시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다른 말 하겠지. 그럼 그 다른 말과 얘의 무엇을 찾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데?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 아까 위에서는 공동의 공간을 폴리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적 공간이라고 하네. 로고스를 통해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로고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로고스는 다른 말로 뭐야? 이성이라고 했어. 맞죠? 자, 이성을 통해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했대요. 자,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의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자 봅시다.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한다. 이거 아까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한다. 뭐였어요? 정치. 자, 그러면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뭐라고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네. 자,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건 행위라는 개념으로 쓰이나 봐. 자,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다원성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다원성. 다원성이 뭐야? 우리 인간은 다원적인 존재야. 다원성이 뭐야? 다원성. 본질이 다 다르다고. 약간 무슨 다 다르다고.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맞아. 뭐가 다를까요? 원하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르다가 아니고 많다는 거야. 많다. 많은 거니까 다양하잖아. 혹시 살면서 한 개만 원하면서 삽니까?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되게 다양한 걸 원하거든. 맞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한 걸 원해요. 그러면 생각해봐봐. 얘가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게 완전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 원하는 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 할 때 다원성은요,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우리는 동일해. 근데 개별적인 존재랍니다. 다원성이라는 말을 알면 우리가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건 솔직히 말하면 당연해.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개별적인 존재지. 맞죠? 자,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낸답니다. 자, 일단 무엇을 기반으로 한대? 요거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로고스. 맞죠? 자, 로고스를 통해서 타인에게 뭘 드러냅니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낸답니다. 왜 드러내려고 하는데?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돼? 이성을 이용해야 돼. 알겠죠? 따라서 행위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성을 통해서 공적 공간에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 게 행위라며. 이성을 이용한다며. 맞죠? 이것도 뭐야? 이성을 이용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에서는 행위라고 하는 건 무엇이 항상 따라와? 말이 따라옵니다. 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야 되니까. 알겠죠? 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말해야 된다며. 맞죠? 자,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공적 문제를 결정합니다. 공적 문제를 결정하는 게 뭐야? 준아, 정치. 맞죠? 자,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자, 공적 문제를 결정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답니다. 진정한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 있대요. 자,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 뭐를 통해서 드러내? 이성을 통해서 드러내. 맞죠? 자,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봤대요. 공동의 일을 결정한다. 뭐라고? 정치라고. 자, 이성을 사용하여 정치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거야. 자,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랍니다. 누구의 소유?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비판하고, 권력인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으로, 권력은 이미 어디 안에 있다? 공적 공간 안에 있답니다. 자, 물어봅시다. 공적 공간 안에서 아까 이루어지는 거 뭐였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일을 무엇을 바탕으로 결정? 이성을 바탕으로 결정. 맞죠? 자, 권력은 공적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이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권력이라 그랬잖아. 맞죠? 자,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 공적 공간이 권력이니까. 자,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서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헌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헌법 제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대요? 확립이 뭐야? 확실하게 세운다는 거잖아. 맞죠? 자, 헌법 제정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확실하게 세워낼 수 있대요. 어떻게? 정치적 자유는 이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일을 결정하는 거야. 그 공적 공간에서 하는 거야. 그 공적 공간을 누가 보호해 주는데? 헌법이 보호해 줘.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가 연결되겠죠. 자,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에 무엇을 보장한답니까? 평등을 보장한답니다. 자, 헌법 제정, 그러니까 헌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야? 평등을 보장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아렌트는 법의 정당성, 자, 여러분들 법의 정당성이 무슨 말이야? 내가 법을 얼마나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법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당성이잖아. 맞죠? 그러면 정당성이 없으면 뭐가 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법의 이행률이 떨어지게 되겠지. 사람들이 안 지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법의 정당성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다음에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 행위가 뭐였어요? 이성을 바탕으로 공적 공간에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치였잖아. 정치. 맞죠? 공적 공간에서. 자, 그러니까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항상 뭐가 보장돼 있어야 돼? 평등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 기억납니까? 평등이 보장되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 그러니까 평등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뭐가 확립된다? 법의 정당성이 확립된다는 거야. 법의 정당성이. 알겠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나 아렌트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었어요.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까요? 딱 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내용이 길잖아. 맞죠? 자, 짧게 줄이면 뭐야? 로고스를 중시한 철학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랑 한나 아렌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철학을 살펴보면, 자, 아리스토텔레스 로고스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 공적 공간에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기반으로. 자, 그래서 둘 다 로고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평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렌트는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어? 공적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적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 평등해질 수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점, 이 부분은 공통점이 되겠지. 맞죠? 자, 다음 나 지문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정통 철학은요, 말과 이성의 우위를 부여해 왔답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에 우위를 부여했다. 무언가에 우위를 부여했다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러면 어디에 우위를 부여하는 순간 뭐도 생깁니까? 뭐가 생겨? 뭐라고요? 뭐라고요? 열위. 아, 그러니까 우열. 그치. 그러니까 우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이 생기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서구 전통 철학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말과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좋아했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래요.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 전통 철학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였어? 이성, 그 다음에 말이었어요. 맞지? 자, 이성과 말을 좋아했는데 얘는 고정된 의미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 세 개 연결되면서 당연하게 혹시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들? 혹시 돼? 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읽으면서 되긴 했어. 왜? 나는 데리다랑 한나는 들으면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성과 말이 고정된 의미로서 동일성을 중시한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른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런가 보다. 이성과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고정된 의미로 있대요. 그리고 동일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구 전통 철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성과 말에 우위를 줬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보자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말한 고정된 의미가 바로 뭐야? 글은 이렇게 저렇게 읽힐 수 있는데 말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고정된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자, 다음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정된 의미죠. 맞죠? 자, 동시에 동일성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야. 계속 동일한 상태인 거야. 맞죠? 자,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했대요. 자, 여기에서 지금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고스 중심주의 철학자 누구 있는데? 누구야? 누구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랑 한나 아렌트가 되는 거야. 왜? 물론 많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지금 가나 지문으로 나와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 누구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비판했다. 그쵸? 비판.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글은 기본적으로 누굴 까는 거야? 요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 까는 거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그러면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이성과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좀 접근해도 된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 데리다의 철학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도 지문은 충분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구 중심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였어? 말과 이성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데리다는 뭘 좋아해? 데리다 뭘 좋아해? 글과 감정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를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얘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데리다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구 전통 철학이 이때까지 뭘 해왔다고? 얘네들을 차별하고 배제해 왔다고. 이해돼요? 배척해 왔다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 정치 질서를, 자,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오던 법 정치 질서를 순수한 근원의 미안합니다. 다시. 자, 법 정치 질서를요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해체가 뭐야? 다 깨부수는 거잖아. 맞죠? 그 뭘 깨부수자고 얘기합니까? 이때까지 정당하다고 생각해왔던 법 정치 질서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문 내용에서 법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납니까? 헌법의 정당성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헌법의 정당성은, 그러니까 헌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헌법이 정당하다는 걸 벌써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 정치 질서를 싹 다 뭐 해버리자고? 갖다 부수자고. 맞죠? 왜 부수자고 하는데?
대리단은 입헌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의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으로 끊으면 자, 이 글 전체 가나 지문 다 합쳐서요. 가장 추상적인 문장은 요 문단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 자세해.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법의 뜻이 뭐야? 헌법의 뜻.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헌법이잖아. 가장 힘센 법. 맞죠? 자, 헌법은요. 이때까지 모든 국민의 무엇을 얻어왔어?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정당화됐다는 거야. 야! 헌법 왜 지키는데? 혹시 안 지켜요? 뭐예요? 놀란 거 보니까 헌법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죠. 맞죠? 자, 헌법 다 지켜. 왜 지키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당화되었다고 믿음을 가지면서 창출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헌법은요, 재헌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불과하다며 그럼 이 사람 헌법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 헌법 왜 안 좋아하는데? 자, 보세요. 헌법은요,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실 이거 이해 못해도 이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 왜냐면 다음 문장에 힌트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데?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 내가 예전에 소급이라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없나? 이거 여러분들 법률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궁금해 본 적은 없겠지. 소급이 무엇인지. 이 소급이요, 여러분들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소급은 그냥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급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걸 적용하기 위해서 시점을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과거로 돌린다든지 미래 시점을 현재로 가져온다든지 해서 적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사실 남학생들이 참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시인데, 자, 잘 보세요. 축구장입니다. 축구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격수가 공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공격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공격을 해서 여기다 골을 넣어야 돼. 골을 넣어야 돼. 자, 근데 상대방 어떤 수비수가 있어요. 갑자기 걔 태클을 해. 엄청 위험하게. 사람 죽을 뻔했어. 태클 맞다가. 근데 이 공격수가 태클을 이겨냈다? 피했어요. 태클을 당했는데 이겨냈다고 칩시다. 그러고 공격을 계속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반칙했잖아. 반칙했지. 자, 이 반칙한 순간에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까요, 안 불까요? 이 축구를 본 사람이면 알 겁니다. 불어 안 불어? 여학생 사실 잘 모를 텐데 불어 안 불어? 어드밴티지라고 얘기한다. 그쵸? 이게 뭐야? 공격하는 사람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야. 이득을 주는 거야. 왜 그런데? 얘만 벗겨내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얘가 반칙했다는 이유로 경기를 멈춰버리면 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방금 태클 이겨냈는데? 맞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득,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반칙을 세게 해서 원래는 경기를 멈춰야 되지만 안 멈춘다고. 계속 간다고. 그래서 골을 넣어. 이 사람은 세리머니를 하루 저까지 날려가서 카메라 앞에서 막 춤을 춰. 자, 그러면 그동안 심판은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이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 줄까요?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줍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주는 순간에 파울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맞잖아. 파울은 예전에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 근데 골은 이미 여기서 넣었다고. 근데 심판은 달려가가지고 그때로 적용해서 뭐 하는 거야? 경고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법을 적용하는데 지금 당장에 불법 행위를 안 했어. 전에 했어. 한참 전에 했어. 그거를 소급해서 적용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 그 해설 듣다 보면 소급 적용이라는 말 귀에 들릴걸. 이제 그 소급이라고 하는 건 시점을 그때로 되돌려서 또는 시점을 그때로 앞당겨서 적용한다. 이게 소급 적용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요. 자,
헌법은요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문장까지 읽어봅시다. 자, 그는 재헌의 순간, 헌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재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언적, 선언은 지난번에 했어요. 선언이 무슨 뜻이야? 먼저 먼저 경험한 것 또는 이전에 경험한 것 또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 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이 선언적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재헌의 순간에는 재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뭐가 없어? 이전부터 있어 왔던 법규범이 부재하기에 재헌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뭐랑 똑같다고? 폭력과 똑같다고. 자, 그러니까 헌법을 정당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헌법이 생겨나는 당시에 뭐가 없었어? 뭐가 없었다고? 선언적 법규범이 없었다고요. 소민아. 자, 그래서 자, 헌법이 생겨나는 당시는요, 생각해보면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법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지금 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거 누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냐고. 정당한 근거가 없잖아. 맞죠? 그런데 헌법이 만들어졌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는 거야? 이 헌법이 정당하다고 믿어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국민들이 헌법이 정당하다고 믿는 건 헌법의 재헌 당시야. 한참 뒤야. 한참 뒤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성은 소급적으로 적용받은 거라는 거야. 헌법의 정당성은. 헌법은 재헌의 순간에는 정당성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자고? 정의롭지 않거든. 헌법으로 만들어진 법도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야. 왜? 헌법이 정의롭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자고? 싹 다 해체하고 뭐 하자고? 재구축하자고. 부수고 다시 만들자고. 자,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과 정의가 서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고? 거리를 좁히자고. 자, 그래서 법 질서의 해체를 통해서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자,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법은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걸 다 깨버리자고. 그리고 그 법이 은폐하고 있는 폭력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 자, 그러니까 해체하고 나면 뭐 하자고? 질서를 다시 구축하자고. 자,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게 바로 뭐야?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해체하고 재구축해. 끝이야. 해체하고 재구축해. 끝이야. 계속 종결 없이 반복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도출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체와 재구축을 반복하면 무엇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뭔데?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 타자가 나오는 거야. 자, 타자를 향하고 있대요. 자, 그에 따르면 재헌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이거 보고 한 번에 바로 연결되면 난 좋겠는데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라는 동일성, 우리가 뭐야? 우리 아니야, 우리. 맞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뭐가 동일한 거야? 동네가 동일한 거죠. 우리 동네 사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는 말이 왜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말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무슨 말도 생깁니까? 그렇지, 너희도 생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차별과 배제가 만들어진다. 연결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글 안에서 동일성이라는 말은 뭘로 바꿀 거야? 차별로 바꿀 거야. 자, 이 데리다는 동일성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자,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정의로운 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다음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아니고 다음 페이지 6번. 자, 답은 쉽게 찾아요. 답은 엄청 쉽게 찾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기 내용부터 보자면,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대사가 난다? 자, 봅시다.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잡아보세요. 법질서를 해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여기에 지금 세 개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뭐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법질서를 해체한다.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린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갑이 생각할 때. 이해돼요? 데리다가 해체해야 된다고 했어. 모두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아니야 라고 적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허무주의가 아닌 내용인 거야. 맞죠? 자, 여기에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근거가 들어가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에요. 쉽게 찾아줘. 맞죠? 왜? 본문에 그대로 있거든. 맞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평가원 문제나 이런 거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대로 안 나오죠. 요거는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그래요. 알겠죠? 자, 다시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된 사회를 추구한다. 본문에 그대로 있어. 자, 근데 물어봅시다. 2번. 법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데리다가 했던 말이 아니야. 했던 말이죠. 자, 다음.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해야 된다. 했던 말이 아니야. 했던 말이야. 했던 말 연결했는데 얘는 왜 답이 안 되는데? 2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소민아. 왜 답이 안 돼요? 2번은. 뭐라고요? 뒤에 말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해야 되는 게 틀렸다고?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었어요. 법적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는 얘가 틀린 말이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2번 데리다가 했던 말이야. 맞는 말이야. 앞뒤 둘 다 했던 말이에요. 근데 2번 선지 답이 안 돼. 왜 그래요? 왜 그럴까? 근데 재구축에 대한 말이 없는 게 왜 근거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까지 딱 나오는 건데요. 2번이랑 4번 선지 비교해보면 얘만 재구축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근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왜 재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저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해체하는 거 모두 무너뜨리는 거 그거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야? 해체하는 건 허무주의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근데 해체하는 것만 여기에 얘기하면 이게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해체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요게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요, 보기의 마지막 줄을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자, C 지역의 주민의회는 이민자에게 C 지역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개방으로 바꿔야겠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는 데리다가 생각한 의견 그대로 행동한 거네. 맞죠? 자,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C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 보겠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으면 자,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가는 과정까지는 맞아 아니야? 맞는 말이야. 이거 데리다가 얘기했던 거잖아. 이민자, 그러니까 저기 뭐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개방을 하자고. 그런데 그 원리가 동일성이야? 아니죠. 동일성은 아까 내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차별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생긴다고. 근데 차별하는 원리로서, 차별하는 논리로서 얘네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간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연결이 안 되죠. 얘네 둘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자, 다음 질문은 요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그 지난 시간에 수업하면서 채권, 채무, 급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채권, 채무, 급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채권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팔리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게요. 그 여러분들 그 주말에 수업하는 그 교재 있잖아, 그치? 그 교재 아마 내가 알기로 수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문을 4회 1번인가 4회 2번이 있거든요. 거기에 채권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수능 특강이거든, 지문이. 진짜 뒤지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나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가. 그게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 안다 생각하고 중간에 내용을 생략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 글 내용을 보고 이걸 추론하지? 싶은 문제가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이유는 그냥 단순히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글을 그냥 그지같이 써놓은 거야. 하여튼 근데 그거의 좀 순한맛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고요. 아, 지문을 읽고요. 문제는요 149번 149번. 자, 그 다음 151번, 다음 152번 이렇게 3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요거 하고 이거는 11분 줄게요.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저 시계로 10시 5분 되면 다시 시작합시다.